우리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란 직업을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제 주변에도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월세를 못 내는 분도 계시지만 한 달에 억대로 버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달에 억이 아니라 1년, 여러분들 1년에 1억 정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가능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미 그렇게 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벌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수입이 1억 이상 되는 공인중개사가 한 6% 정도 돼요. 그럼 100명 중에 6명은 억대 연봉 잘하는 거죠. 그 6% 들어가기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6등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방법을 알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 6% 안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6%의 진입을 어떻게 할지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대표님 주변에도 연 기준으로 1억 정도 그 이상 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때요? 네, 많이 계세요. 그죠? 네. 근데 그분들 못지않게 네. 굉장히 어렵게 또 공인중개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죠? 훨씬 더 많죠, 사실은.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네. 그냥 평범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방법을 잘 알고 그 네. 방법을 꾸준히 하게 되면 연 1억은 가능한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들,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자격증을 따고 나신 이후에 네. 공부들을 많이 안 하세요. 가서 바둑 인터넷 네, 바둑하고 네. 게임하고 그런 분 많죠. 네, 이제 실무 공부를 다시 자격 공부가 아닌 실무적인 그런 공부를 다시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안 하거나 조금 귀찮아 하시거나 그냥 어제와 똑같이 오늘 또 보내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공인중개사 시장은 정말 딱 그렇거든요. 정말 삼각형 네.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돈을 정말 잘 버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냥 오늘을 버티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많이 비교해 보면 네. IQ라든지 정말 뭐 그 사람들의 언변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같죠. 네. 다 거의 비슷한 분들인데 일상생활이 약간의 패턴 그런 게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 상위 한 6%, 5%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그 위에 이 분들은 이거 돈이 될 것 같아. 이거 돈이 안 될 것 같아.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일단 뭐가 있어. 일이 있어. 그럼 무조건 움직여요. 거기서 내가 얼마 벌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게 어느 정도 좀 일을 해보신 분들은 네. 또 공감을 하실 텐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지금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다고 해서 꼭 그 방법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다른 방법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네. 그냥 움직여요. 네. 맞아요. 정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거를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 머릿속으로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하고 그렇죠. 그냥 바로 움직이는 분들이 이 상위 부류에 속해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위 5%에 들어가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니라 좀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좀이라는 게 좀 기준이 좀 애매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해가지고 네. 일단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경매 학원도 다니고 상가 전문 학원도 다니고 뭐 또 마케팅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억이 나지만 주말에는 일요일 날은 항상 이 교육을 다니러 들었어요. 그렇게 한 2, 3년을 했더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노력만 해도 거의 대부분은 1억대는 충분히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표님도 이런 교육 많이 들으셨나요? 실무 교육도? 실무 교육들을 사실 저는 많이 듣진 않았어요. 그래요. 다만 저는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제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물론 듣긴 했는데 비중으로 따지면은 오늘 내가 이제 중개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고객으로 만났어요. 네. 저보다 더 많은 용어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만약에 오늘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그날 알려고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뭐 술 한 잔을 먹더라도 이거 맞아. 오늘 손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전 집에 와서 인터넷 찾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양이 안 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판례들까지 보고 또 법조문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누적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탁월해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는 탑이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탑이 되면 뭐 연봉 1억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단순 중개 말고 여러 가지 수입 활동을 넓혀갈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요. 맨날 그냥 전월세만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한 500 이상을 벌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다 그냥 몸으로 떼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눈에 띈 게 그 지역에 그 건축하시는 분이 건축할 만한 이제 땅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때 단독주택을 팔려는 제 고객이 있어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네. 그게 이제 15억짜리니까 0.9%니까 얼마나 커요. 그래서 네. 그때 1,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한 번에 받은 거예요. 원룸 진짜 한 50개는 해야 되는. 네. 눈이 바짝 떴죠. 아, 이런 시장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걸 이제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수수료도 많이 받고, 근데 이분이 다 짓고 나서 이거 분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분양 수수료가 꽤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거 다 짓고 나서 이걸 그 건물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공인중개사가 단순 중개 말고 이렇게 다양한 수입들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진짜 연봉 1억은 이제 충분히 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시는 영역들을 이렇게 계속 넓히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사무실 위주로 이제 많이 하시죠. 네, 지금은 업무용 부동산 중에서 네. 술집이라던가 뭐 이런 네. 거는 웬만하면 지금 조금 자제를 하고 네. 일반 회사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회사들도 똑같아요. 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사를 가잖아요. 또는 자기 집을 살 수도 있고 일반 회사들도 어느 건물로 이사를 갔다가 또 잘 되면 또 어디 지점을 또 낼 수도 있고 또 더 잘 되면 조그만 자기 사옥을 또 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무역회사라든지 저희가 주로 많이 거래하는 곳들이 은행권 그리고 병원, 의원들, 변호사 사무실, 뭐 법무법인들, 뭐 세무사 사무실, 뭐 이런 곳들, 디자인 회사, IT 회사들 이제 이런 회사들을 이전시키는 일을 저희가 하는데 그냥 이전만 시켜드리면은 다른 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 저희가 이사부터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집기들이 만약에 필요하다. 새로 지점을 처음 내는 거다. 그러면 집기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집기들을 원하시는지 가구 회사들 네. 저희가 다 조인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볼펜도 필요 없어요. 양복 입고 몸만 들어가시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인터넷 랜선까지 다 깔려 있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원스톱 하죠. 그냥 다 해드린 거네요. 네,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간단한 주택 전월세를 하지만 내 노력에 의해서 시장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여자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남자가 유리한 것 같아요. 여자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 네. 순간 좀 약간의 뭐 차이점은 좀 있기는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데 남성분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순발력이 조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냥 별 생각 없이 바로 그냥 팍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사실 순발력이 굉장히 요새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중개보수를 받는다거나 손님과의 그 관계를 좀 끈끈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 사무실만 봐도 여직원들이 훨씬 잘하고 사실 저희 사무실의 매출 탑들은 여직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남자분이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아내가 자격증을 따서 네. 같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장단점인데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같이 저는 하다 비추합니다. 저는 무조건 비추해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부부가 함께하는 거 비추. 네. 네, 일단 업무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집에 가서 보잖아요. 사무실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럼 뭔가 서로 애틋한 게 좀 떨어져요. 집에 밖에서 일을 하다가 좀 힘든 게 있으면 아내 생각도 나고 뭐 이런 게 좀 있다가 집에 가야 반가운데 네. 그냥 계속 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너무 속속들이 알게 돼요. 그게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서로 내일이니까 같이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다툼이 많아서 일단 우리 대표님은 반대. 네, 저는 반대.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면접을 봐서 뽑았던 여직원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주택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럼 지금 아내분께서 그때 면접 와서 찍었던 직원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내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쿨해요, 저희 회사가. 그러시구나. 지금 회사 안에도 사내연애 커플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멋지네요. 근데 굉장히 예쁘게 잘 꽁냥꽁냥 네. 되게 잘 사귀어서 굉장히 응원도 많이 받고 있고 둘 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직원이에요. 그때 어땠어요? 아내분하고 같이 하시면서 괜찮았어요? 이제 여러 명이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 과거에 집사람이 있었죠. 근데 좀 시간이 오래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네. 같이 하면서 굉장히 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사귀는 그런 과정이 조금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네. 재편이 되잖아요. 네. 재편이 되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연애를 할 때는 좋은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좀 잠깐씩 하루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그렇죠, 네. 그래야 서로 좀 애틋하다고 저는 잘못 얘기했나 그렇게 이거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네. 여유가 있으면 좀 각자 일을 하고 네. 정말 진짜 서로의 도움이 절실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처음엔 조금 싸우더라도 같이 네, 하다가 네, 이제 네. 분리하는 것도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공인주사 분들도 많이 이렇게 컨설팅도 해드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따서 처음 시작하는 분이 네. 물론 이제 개인의 능력차나 개인의 노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네. 대략 평균적으로 방법을 알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의 연봉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이? 일시적이라고 하면 1년 정도도 가능할 수 그래요? 있고요. 네, 근데 이 정도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열린 마음으로 깨어있는 사고방식으로 뭐 공부할 것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는 전제 하에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3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평균 좀 평범하게 그쵸. 평균 연봉 1억 정도를 가져가시려면 한 노력을 하시면서 한 3년 정도는 지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 1억 그것도 내가 나이 들어서 어찌 보면 거의 평생 직업으로 1억 이상을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내가 사장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전문직이에요. 또 내가 잘만 하고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복덕방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좀 무시를 당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고객들한테 인정받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돈도 잘 벌고 기분 좋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을 들 것이냐에 따라서 네.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위 95%에 들 것이냐, 네. 아니면 상위 5%에 들 것이냐, 이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네. 그리고 선택에 맞는 본인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그걸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겠죠. 실무적인 공부도 계속 하셔야지 될 테고, 그렇죠. 또 게으르지 않아야 될 테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일단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선택을 먼저 하느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실무적인 지식을 다 익히고 네. 결국은 손님들이 나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데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죠. 네. 대표님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저희 기본적인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포털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광고 포털들, 네. 광고 포털들에도 하고 있고, 뭐 저희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재방문 고객들, 네. 재방문 고객들이 또 상당 비중을 차지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재방문 아니면 소개분들 네. 이런 분들이 1년에 매출 그것만 해도 사실 네, 적지 않은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 그분 전체 몇 프로에서? 전체의 한 10%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10%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또 굉장히 차이가 그럼요. 나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로 연 1억을 버는데 꼭 필요한 게 이제 마케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게 좀 처음엔 낯설지만 분명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이걸로 내가 안정적인 이제 소득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런 마케팅도 여러분도 이 부동산 하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봉 1억 버는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 3년 정도면 가능하고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지 않아도 방법을 알고 노력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거, 또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한테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분명히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이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저도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경험이 쌓이면 다양한 일을 또 다양한 영역으로 또 우리가 옮겨갈 수 있잖아요. 대표님도 지금 이제 그 또 다른 영역으로 가시고 계신 거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댓글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네. 제가 또 한번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